안녕하세요. 중개학교 실무 담당 꿀단지입니다. Q&A로 중개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냉각기에 접어든 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세 가격 하락폭이 매매 가격만큼 바로바로 적용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보니 일부 현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너무 높게 잡혀 깡통 전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전세를 맞춰주면 중개보수 외에 따로 플러스 알파를 챙겨준다는 곳도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보험료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시는 분들의 대출이자를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해준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플러스 알파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걸 받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은 사무실을 처음 운영을 하고 매물을 접수하고 그것이 성사되면 엄청 뿌듯합니다. 거기에 수수료까지 많이 준다고 하면 이건 뭐지? 하면서도 기분은 좋아질 겁니다. 이것이 깡통 전세인지 그냥 조금 비싸게 나온 전세인지 구별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매물 접수가 제일 중요하고 이 매물이 정확한 매물인지 실제 임대인인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물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매물인가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치가 있어야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많이 다가옵니다. 전세 유형을 보면 오피스텔, 빌라, 원룸, 나홀로 아파트 등 분양에 실패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분양가 2억 원에서 매매가 2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고 전세가 2억 2천만 원에 임차인을 구합니다. 기존의 분양가는 2억 원인데 2천만 원이 올라서 전세가가 2억 2천만 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분양가 매매 금액보다 전세가가 더 높게 되는 것이죠. 임대인이 나중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 대신 집을 사라고 하는 경우가 전세 사기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80%가 넘으면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꾼들은 본인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제3자나 노숙자의 명의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세를 사기당하는 약 67%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 20, 30대입니다.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대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세 매물을 접수받으면 매매가와 전세가를 KB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를 비교해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면 일단 의심이 가는 매물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 주위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검색해보면 요즘 시세를 알 수 있습니다. 매물을 의뢰하는 사람이 중개수수료 플러스 알파 이야기부터 하면 의심이 가는 매물이라 더 꼼꼼하게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물 접수 받을 때 본인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매물 내놓는 분과 같은 분인지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에서는 갑구, 을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확인을 하고 을구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압류, 가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등기,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신용이나 자금력이 좋지 않은 임대인이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 대표님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닐 수도 있고 저당권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그런 확인 절차를 밟고 매물을 접수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매물 접수를 받을 때 본인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깡통 전세란 무엇이며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의 대처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깡통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어플이 있는데요. 다음 수업 시간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